안녕하세요, 카르노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금 만기를 못 지키고 예금을 깼을 때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으면 좀 억울한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예금을 해두는 것에 대한 답례로 이자를 지급해주는 계약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제가 20일을 남기고 345일에 해지를 했으면 저는 이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면에 돈을 빌려준 주체는 345일 동안 제 돈을 가지고 예수금 역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수익을 내줄 수 있었겠죠.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맞는 그런 상품인 겁니다. 저희 이제 이런 거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고 합리적인 계약만을 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엇인가? 방금 말한 불합리한 점들을 메운 상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KOFR 지수상품, CD금리 ETF라고도 하죠. 두 번째, 발행어음. 세 번째, CMA 통장입니다. 이것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뭐 가끔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이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거부감 들게 만들고, 뭔가 직관적이지 않고 뭔가 애매하고 오묘하게 만든, 뭐 어쨌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만기일을 제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보험 상품이라든지 뭐 주거래 통장을 설정한다던가 뭐 그런 복잡한 것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낮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것들도 많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상황에 따른 활용 방법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KOFR 지수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KOFR은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io의 약자인데 한국 예탁결제원 KSD에서 만든 지수라고 합니다. 국채와 통환증권을 담보로 하는 초단기 거래라서 무위험에 가깝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 합성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 국내 액티브 ETF니까 방심하지 말고 운용수수료를 잘 살펴봐야겠죠? 운용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0.06% 정도의 매년 운용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매우 양호하지만, 또 거래했을 때 거래수수료도 같이 챙겨봐야겠죠. 0.1%로 아쉬워지는 금리니까요. 또한 증권사마다 거래수수료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따져봤을 때 0.02%에서부터 0.25%까지 수수료가 다양합니다. 제가 각각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를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수수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ISA 계좌 추천 이벤트로 ISA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뭐 거래 수수료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 0.15%의 금리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KOFR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일복리라는 것입니다. 일복리로 매번 변동되는 KOFR의 금리에 따라 이자가 쌓이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일복리란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에 $1000를 이 ETF에다가 넣게 된다면 이자가 4%라고 가정했을 때 365일 중에 하루만큼의 매일 이자를 주고, 또 다음 날에는 이 365일만큼의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거를 포함한 365일분의 1일을 또 계산을 해서 또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일복리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해놨던 KOFR ETF 상품을 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주식이나 ETF가 가격이 싸지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할 추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일복리더라도 변화한 금리에 맞춰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최소 한 주 가격이 10만원대라는 점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KOFR의 지금 기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행어음입니다. 발행어음의 장점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발행어음은 금융위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인 4대 증권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만 발행을 하도록 허가해 준 것입니다. 자기 자본이 4조 이상 되는 회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렇게 우량한 회사들만 만들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만약에 발행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발행어음도 일복리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애용하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 전화 문의를 직접 해본 결과 일복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금과 적금,
비슷한 단리형 상품이었고요. 장점은 만기일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고요. 지정할 수 있는 날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다른데 이것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수시형과 만기형이 있는데, 수시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를 해도 주기로 했던 그 이자만큼의 이자는 그대로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발행어음을, 수시형 발행어음을 사서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면은 그게 일복리식으로 매번 채권이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자동으로 일복리로 이제 투자가 됐었던 부분들을 좀 바꿔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증권사들이 손해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미리 예금을 사두면 확정 이자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요. 몇 달 뒤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거나 따로 돈을 빼둬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 통장에 넣을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만기를 설정해두면 확정된 이자 소득을 만들어 둘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또한 적절히 현금을 분산할 때에도 사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발행어음은 매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만기형 발행어음을 중도에 환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은 중도 인출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서 약정의 50%만 지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등의 제한도 있고요. 그 이하 금액은 RP라는 상품을 이용하면 발행어음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P는 CMA 통장,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인데요. 말 그대로 현금을 관리해주는 용도의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RP형 CMA 통장은 월 복리로 이자를 주고요. 자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발행어음과 KOSF ETF에 비해서 이자에 관련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지만 제일 간편하고 체크카드랑도 같이 연동을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자가 쌓이면서 돈을 쓰는 거죠. 범용적이고 편리한 만큼 이자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월 복리라는 점이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만은 CMA 통장의 용도는 비상금 통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많은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축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재테크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업을 따로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소비를 아껴라, 커피 한 잔을 더 아껴라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거부감도 좀 들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금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 세금의 영역을 극복하려면 돈을 굴리는 법이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좀 더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냥 돈을 아끼라는 말만은 아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유튜브를 찍게 되면서 많은 지식들이 거대해졌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시간을 되돌려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시간을 되돌려도 어쩔 수 없이 그때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선택을 했었으니 아마 시간을 되돌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투자를 할 거고요. 투자를 하면서 저의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투자 관련 전자책 혹은 전자책 샘플 그런 것들을 선보였을 때 가장 먼저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한은 제가 전자책 낼 때까지만 받도록 할 거고요. 선착순 30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 선택,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투자 방식,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공부의 여정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OFR, 발행어음, CMA 이 세 가지 현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저는 적금 예금은 안 할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발행어음과 KOFR ETF입니다. 주식을 사고 현금 비중을 둘 때에는 KOFR ETF를 살 것 같고요. 꼭 묶어둬야 될 돈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어음으로 묶어둘 예정입니다. CMA 통장은
비상금을 넣어두는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